지금 10가지 종목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5가지 종목은요. 칩셋미디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TNC, 삼성중공업, 비올까지 가지고 오셨고 최준혁 팀장님께서는 큐렉소, 마녀공장, 그리고 DLENC, 하나시스템, 뷰노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10개의 종목 함께 이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바로 전해주시죠.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이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도 이제 IP 쪽을 좀 다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 켜보시면 비디오 코덱 얘기가 나올 거라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러실 텐데 일단 사용처는 굉장히 많죠. 뭐 가전이나 산업재,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에 다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온 쪽은 이제 반도체 IP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받는 사업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고요. 지금 한 1,500개 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이런 활황 구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생산이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IP 수요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IP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비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결국에 핵심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 개발비를 계속적으로 쏟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IP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I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IP 로열티를 하는 고객사가 늘어나는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서의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만나보고 왔고요. 이 기업은 보니까 1년 동안 100%가 넘게 올랐네요. 네. 꽤나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이고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네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큐렉소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나스 2023이 좀 참가를 해서 좀 척추 수술 로봇이라 할 수 있는 큐비스 스파인을 이번에 좀 선보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 자체 기술로 좀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큐비스 스파인 쪽이다 보니까 향후 매뉴얼 대비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완화적인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에 따라 좀 수술 정확도라든지 수술에 대한 뭐 시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되면서 최소화가 됐다라는 관점들이 좀 나와주면서 향후 좀 수출 모멘텀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결국 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해외 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가 의료 로봇 지금 판매 대수가 7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80%에 좀 육박을 하는 좀 증가한 수치를 좀 발생을 한 상황인데 작년 연간 누적 판매 대수를 이미 3분기에 지금 넘어선 상황이죠. 그러면 오히려 좀 4분기에는 오히려 좀 신기록 부분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이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수출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강화가 되면서 의료 로봇 판매 대수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좀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소모품 판매 매출까지도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이익률 개선 부분들도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더 뭐 수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7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변압기 쪽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10월달 수출 단가가 약간 좀 낮아지는 기조가 있었죠. 9월 대비했을 때. 물론 잠정 데이터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투심 악화가 있기는 했지만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주 잔고를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가장 많이 받아놓고 이번에
실적 발표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0%가 넘게 좀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이제 서쪽과 동쪽,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서 이 변압기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만 보더라도 사실상 25년 노후 변압기라든지 뭐 40년 노후 변압기를 보더라도 한동안 사이클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이런 이 투심 이후에 사실상 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신재생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점점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쟁 이후에는 아마 에너지적으로 자립도들을 좀 더 높이는 과정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변압기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호황기를 더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호황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7번째 종목은 마녀 공장입니다. 화장품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관군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기대 이상의 좀 실적을 이미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쪽과 중국 쪽에 대한 성장 탄력이 생각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지금 일본 쪽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기에 돈키호테나 뭐 로프트 쪽에 이미 지금 4,000개 이상이 입점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일본 제품까지도 지금 출시가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일본 탑티어 광고 모델까지도 기용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하반기에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워낙 중국 경기 자체가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들이 오히려 하반기로 좀 많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주요 마케팅 활동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군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느 정도 수출 모멘텀 부분도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화장품 업계 기업들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좀 상저하고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추세가 다시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 부근에서 5일선과 21선 단기적으로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녀 공장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다음 종목은 효성 TNC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단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슈를 이 회사도 좀 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 소비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스판덱스 관련된 부분이 사실 뭐 이제 레깅스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절을 크게 타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물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말로 갈수록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황이 개선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베트남 증설을 하면서 이제 이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3분기 때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화재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 보강제 감입 같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그게 이제 스판덱스 시황 개선에 따라서 충분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쪽 좋아지는 게 중국 지역 쪽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80%대로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 광군대에서 아마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공장 가동률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정비는 절감 효과가 나오고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영업이익률 쪽이 좀 개선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24년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가 약 10만 톤 정도가 10만 톤 정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증설을 감하고 있는 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물량 정도가 2.5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황 개선은 계속적으로 될 거고 주가도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 효성 TNC 뭐 100만 원 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네, 96만 원까지 계속 갔었죠.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건설 쪽에 좀 DL ENC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 업황이 워낙 좀 부진했었다 보니까 건설 쪽 전체적인 지금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다시금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의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DLNC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대비해서 일단 매출 인식 부분들이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4분기에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출 본격화가 되면서 외형 확대를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시기인 점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거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가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영업이익은 좀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좀 이익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은 충분히 바닥에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2024년도에 지금 주택 부분들의 실적 감소폭이 생각보다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플랜트 부분이 오히려 좀 큰 폭의 성장을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4분기에 지금 플랜트 수주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상조하고 흐름도 충분히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기타 범위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DLNC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 네. 이 기업은 좋다 이야기 나올 때부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조선 업체들이 한번 좀 10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연간 실적의 흑자 전환을 하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요번에 3분기 때 좀 주가가 많이 눌린 이유는 5사의 이런 영업이익 합산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낮게 나왔습니다. 한 60에서 65% 정도 빠지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컸었다. 그래서 아마 조선업 쪽으로 얘기 많이 들으셨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앞단에서 삼성중공업도 같이 조금 얻어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업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들은 비슷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카타르의 수주를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수주량 자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환경선에 대한 수주 기조는 앞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을 항상 가져가는 고부가 산업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부유식이라든지 뭐 메탄올 이런 더 친환경적이고 이런 LNG선보다 더 가격이 비싼 수익성이 높은 쪽에 대한 선박의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게 좀 정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만 하더라도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단기 눌림목에 따른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듣고 왔고요. 이어서 최준욱 팀장님의 9번째 종목 하나시스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좀 3분기 시장 예상을 좀 넘어선 좀 깜짝 실적을 이번에 좀 발표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탄력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주가가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K방산 열풍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수출 양산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작년부터 좀 집중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신사업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사업 부분들이 지금 운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뚜렷한 반등세는 계속해서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시피 일단 본업에 대한 호시적세가 지속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방산 쪽 같은 경우가 하나시스템이 지금 다루는 주력 제품군 자체가 현재 다기능 레이더와 전투체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 부품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탄탄한 기존 매출을 현재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들까지 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견조한 실적은 계속해서 주가를 성장으로 끌어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다만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신사업, 위성사업 부분들입니다. 위성사업 부분들까지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까지 확실하게 숫자에 찍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 주가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는 인식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기관과 연기금 투신까지 같이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까지 따라 붙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입니다. 네, 비올인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이제 미국 기업이죠. 인모드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실 좀 같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쪽은 대형 쪽이고 소모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9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지금 브라질 지역 쪽이 80% 넘게 정년 대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과의 격차를 많이 줄여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 지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기업이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좀 같이 이렇게 많이 끌려간 거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모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게 되는데 이 비올이라는 기업은 소모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소모품 쪽으로 매출이 캐파가 성장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원가율을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OPM이 5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 50%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펌 X가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번에 또 4년 만에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이제 실리콘 쪽 초음파 쪽이랑 이제 비침습 고주파 부분인데 사실상 이 비침습 고주파 같은 경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다른 종목에서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존의 제품보다 가격이 한 50%가 높아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미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좀 진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있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10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10번째로 뷰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뷰노가 최근에 좀 단기 상승폭이 다른 의료 AI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은 지금 뷰노의 좀 신제품이라 할 수 있는 디카스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확고하게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수의 적용 가능성 때문에 지금 투심이 재차 좀 살아나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뷰노 같은 경우가 지금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에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시에 좀 나타나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의료 AI기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초기 선점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미 지금 솔루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뷰노가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에 Q 성장세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Q 성장세가 만약에 좀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매출 분기 매출액도 역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매출 성장성을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만큼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지금 2024년까지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게 딥브레인, 그리고 디카스, LCT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FDA 승인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FDA 승인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현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뷰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총 20개 종목을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탑픽이세요? 네, 저는 비올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올이요, 네. 아무래도 뭐 좀 미용 의료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다시 전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 8,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 주셨고 실펌 해보셨어요? 실펌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주변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던가요? 네, 저도 이제 슬슬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받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진우 팀장님은 받아보셨나요? 실펌 X? 저도 실펌에서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 저희 3명 다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일단 비올에서 뭐 신제품 나온다고 네. 하니까는 저희 또 같이 손잡고 가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면 최진우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탑픽이세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뷰노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제 뷰노가 이제 어제 오늘 좀 굉장히 급상승이 좀 많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제가 41,000원을 좀 잡은 상황인데 41,000원을 만약에 좀 충분히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5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수 권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9% 급등이네요. 네, 저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비중이 전부 다 들어가는 매수 말고는 분할로는 충분히 대응이 지금은 가능하다. 손절가 라인까지는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최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